작업책방순의 11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책방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월 후반부 일상부터 좀 나눠드릴게요. 10월 21일, 22일, 23일 금토일은 저희가 가수 조유리님의 생일 책방을 좀 열었습니다. 여자 아이돌 생일 책방은 처음 해봐서 되게 반갑고 좀 좋았어요. 또 저희 럭키드로우라는 걸 좀 해서 책갈피가 꽂혀있는 책을 사면 그렇죠. 발견이 아니라 발견해서 사면 선물을 되게 고퀄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였는데 모두가 행복한 맞아요. 책방도 행복하고 저희가 가장 행복한 그렇죠. 책을 진짜 많이 팔 수 있어서 네, 좋은 책들을 이게 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또 저희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돌 생일 책방이. 한 달, 10월 한 달 동안 책방 작가의 책상 전시를 함께 해주신 고수 작가님의 심야 책방 북토크가 있었어요. 북토크도 즐겁게 하고 그 주 주말에 전시까지 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2년 동안 좀 유지해왔던 포맷의 작가의 책상 전시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네. 원래 지난 회에 작가 책상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안 한다고 저희가 계속 하기로 했어요. 이유를 말씀하실 건가요? 네,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의 마음에 불을 지핀 일이 있었는데 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작가의 책상전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웠죠. 그것도 매달 한 명의 작가를 네. 선정해서 큐레이션까지 한다는 그래서 더 많은 작가님들을 저희만의 방식으로 작가의 책상 전시 포맷 안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앞으로도 저희 작업책방 씀의 작가의 책상 전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놀러와 주시면 좋겠고요. 10월 29일에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큰 북페어에 저희가 셀러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5개의 동네 책방과 함께 30%라는 동네 책방 잡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팀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잡지를 팔았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잡지를 개간으로 열심히 만들어왔던 또 성과를 다 한 번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뿌듯하고 힘든 것이 이렇게 좀 결과로 나왔구나 다시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년을 좀 축하할까요? 네. 10월 2일이 저희 2주년이었어요. 인사같이 시간을 해놨고요. 저희가 2주년을 맞아서 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와서 보시면 되게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더 넓어지고 저희의 작업 공간과 분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더 편하게 책도 읽다 가시고 저희 원래 책 구입하시면 커피 드리는데 편하게 읽다 가시라고 그런 손님 친화적인 공간을 맞아요. 만들었습니다. 2년을 하니까 네. 씀이 지금 상승세예요. 저희끼리는 자리를 잡은 느낌을 비로소 이제야 조금 막바지에 좀 느끼거든요.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느껴서 생일 책방의 효과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네.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또 북토크 의뢰도 진짜 많이 들어와서 맞아요. 11월, 12월에는 거의 행사날이에요, 진짜 저희한테는. 그러면 저희의 2주간의 일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아까 얼리밋에 저희가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좀 얼리밋에서 각자 구매한 책들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이번 책방로그는 가져볼까 합니다. 언리밋 언박싱. 그런 느낌. 저는 네. 오늘 이 세 개를 소개해드릴 건데 색깔 톤이 다 그러네요.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첫 번째로 네. 예술가는 쉽게 사라진다. 젊은 예술가들이 사라지는 원인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교수님이든 예술가 모임이든 어디든 좋은 작가가 되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예술가가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관해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이게 너무 같은 창작자로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멘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하하호호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술가는 사라진다. 근데 뒤 이야기가 궁금하면 책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19,800원인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책 한 권에.
또 이렇게 조그만 책인데 19,800원? 잠깐 멈칫했지만 이게 바로 예술가가 사라지는 이유다 생각하니까 이분은 사라지면 안 된다. 네. 왜냐면 예술가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급료잖아요. 또 값싼 노동력이나 네. 창작품에 대한 값이 잘 매겨지지 않는 이런 문화예술 구조 안에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예술가가 계속 예술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알면서도 이거를 19,800원이라서 안 산다? 예술가라고 할 수 없지. 두 번째는 어크로스 더 리버스 라는 책이에요. 임시재본소라는 독립 출판사? 네. 개인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강민선 작가님의 음. 신간이에요. 창작도 본인이 하시고 음. 제작도 본인이 하시고 배본까지 유통까지 다 본인이 하시는데 매번 와 진짜 천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책도 너무 좋아요. 기획이 어크로스 더 리버스라는 게 이 강을 건너는 건너면서. 다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 본인이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날 서울에 있는 다리를 걷자 해서 그런 프로젝트로 시작된 건데 3달간 한강을 잇는 23개의 다리를 건너셨대요. 근데 이제 건널 때 본인만의 규칙이 있었는데 네.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1. 걸어서 건너자. 자전거 안 타고. 2번 혼자 건너자. 3번 낮에 건너자. 4번은 건너고 난 뒤 그곳에서 글을 시작하자. 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인 거예요. 거기 걷고 나서 쓴 글들로. 기획력이 매번 어떤 장르나 소재가 되게 다채로우세요, 작가님은. 3번째 산 책은 노래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덴마크의 네. 노래들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하는 덴마크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너무 희소한 맞아요. 희소한 이야기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덴마크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그런 좋은 명성이 있는데 그 이유를 이분이 생각해 본 거죠. 덴마크에서 1년 동안 유학을 하셨었는데 왜 행복할까 덴마크인들은? 근데 사실 1년만으로 그 이유를 알아내긴 힘들지만 다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덴마크에는 싱얼롱 문화가 있대요. 함께 노래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 명칭이 또 있고 덴마크어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떼창 같은 떼창이네. 건데 그러니까 그런 흥이 이 덴마크인들에게도 있고 음. 그 문화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한 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저도 3권을 구매했는데요. 먼저 빛의 문턱에 서서 선생님께 라는 책입니다. 만화책이고요. 글 김계피 작가님, 그림 연두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얇은 만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블라디보스톡에 여행을 하러 가요. 근데 거기서 정전을 맞이합니다. 근데 정전이 됐을 때 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대요. 그래서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는 일단 총을 장전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공이 그런 상황에서 친구로부터 그런 우려를 전달듣지만 잘 모르고 나가요, 밖에. 근데 배가 고파서 마침 밥을 먹어야 하는 저녁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상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한 상점에서 문을 열어주고 거기서 밥을 또 안전하게 먹고 나와요. 근데 애초에 이 여행자가 여행을 할 때부터 그렇게 즐겁거나 행복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한테 자기가 처한 상황을 편지로 설명하듯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께 경어체로 설명하듯이 이 서술이 진행되는데 결과적으로 삶이 이렇게 희망차거나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의 화자가 점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이제 발견해 나가는 혹은 그러하고 싶다는 바람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블라디보스톡의 정전 사건이 어떤 좀 핵심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여행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약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빛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약간 뭔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나오지 않는데 이거는 읽는 사람이 어떻게 투영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한테 던지는 얘기일 수도 있고 혹은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되게 은유적인 만화인데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들어서 좀 구매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보말람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입니다. 이것은 감옥으로부터의 소영이라는, 이것은 편지 에세이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지인데, 이 소영이라는 작가님이 대리모의 자식입니다. 대리모의 자식으로서 살아가는 유년기에서부터 내용이 시작이 돼요. 나를 길러주는 엄마가 친엄마로 믿고 지내다가 우연히 알게 돼요. 아, 하지만 집에서 이렇게 가정 살림을 돌봐주는 저분이 나의 진짜 엄마겠구나. 근데 되게 옛날에, 그러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지금은 60대시고 그 박정희 유신치하에 그때 이제 청년기를 보낸 여성분의 에세이인데, 이게 왜 편지 에세이냐면 첫 번째 편지가 친어머니한테 보내는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나를 낳은 그 나이에 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유년 시절 동안 하지 못한 얘기를 당신에게 하려고 해요 하면서, 나는 사실 당신이 나의 엄마인 것도 알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어떤 일련의 가정 환경들, 이 사람의 역사를 한번 쫙 훑어주는 긴 편지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는 군사 독재 정권에 대응하는 청년기를 보냅니다. 운동권에도 가담을 하고 부당한 사회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 줄도 알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여성으로서 핍박받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운동권 내부의 성범죄도 목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 근대사를 되게 최전선에서 겪은 여성의 삶이 편지로서 기록이 돼 있는, 되게 마음이 무겁지만 이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뭔가 그 시대를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책이어서 되게 강렬하게 사로잡혔어요. 사실 이 책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을 때 되게 천천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또 다른 책은 임진아 작가님의 이 노래의 자초지종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너무 귀여운 책인데요.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오늘에 대해 쓰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좀 노래와 하루가 맞닿아 있는 일기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요. 실제 노래 들은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J-팝에 한정된 도서인데, 평소에 J-팝 듣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나 임진아 작가님의 노래로 하루를 엮어서 쓰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독립서점에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편지, 일기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키워드였네요. 이번 구매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즐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방로그에서는 저희가 한 권의 신간을 좀 단 한 권의 책. 특별히 다루고자 합니다. 어떤 책이죠? 문희영 작가의 신간 이자 첫 책. 우울이라 쓰지 않고라는 책입니다. 네. 이씨.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울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룬 책들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건 제목도 우울이라 쓰지 않고잖아요. 우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그러니까 우울인데 우울하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 우울을 다루지만. 어떤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을 읽다 보면 네네. 가라앉게 돼요. 네. 저도 마음이. 하지만 이 책은 음, 그냥 감탄만 하면서 읽은 것 같아요. 되게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에세이지만 되게 문학 작품처럼 읽히는 네, 부분이 네, 좀 있고, 작가님의 어떤 문장 스타일이. 그리고 이제 우울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우울을 데리고 산책하는다고 이제 서문에서 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 글이 뭔가 감정에 고여있고 이렇게 가만히 그 감정만 곱씹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어딘가를 걷고 보고 느끼고, 근데 그게 가끔 과거로 가기도 하고 현재에서 있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따라가기 바빠요. 이 마음을. 맞아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같이 걷는 것 같진 않고 네. 따라 걷는? 동행은 아니야. 왜냐면 동행을 해도 이분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내 말을 듣지 않아. 우울과 자기만 있긴 하지, 이 길에서. 평소에 우울이라는 키워드에 이렇게 관심이 크게 없거나 혹은 좀 꺼려 하셨던 분이 있다면 이 책이 되게 새로운 세계를 좀 만나게 해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진짜로. 네. 뭔가 저희도 처음 뵙는 작가님이잖아요. 뭐 평소에 친분이 있던 분은 아니어서. 근데 너무 막 어서 이런 분이 나오셨지? 되게 막 엄청 막 이만한 글과 마음을 막 모아서 딱 보이니까 되게 주목해야 할 작가님과 책 같기도 하고. 오후의 소묘의 안목을 진짜 믿게 됐어요.
오글소미는 애초에도 원래 그림책을 되게 정성 들여서 펴내는 출판사인데 산문집을 런칭하신다고 해서 솔직히 좀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역시 네, 그리고 보통 음. 첫 런칭하는 시리즈면 네. 좀 유명하신 작가님을 아. 시작으로 하는 그게 너무 전략적으로 좀 이해가 되기도 하죠. 네, 그 주목도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첫 책을 내는 분의 책을 일본어로 했다는 건 그만큼 글이 맞아. 신뢰도와 글이 대박이라는 거고. 맞아. 글로 맞아. 승부한다. 맞아. 또 작가들 추천 외에 저희처럼 맞아요. 책방 사장님들 추천이 많아요. 책방 사장님들 그 책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책에 추천사를 쓰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내 추천사라고 해서 맞아. 사갔다가 나에 대한 신뢰를 잃을 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작가님들의 추천사보다 아. 책방 사장들의 추천사가 더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책방 사장님들은 진짜 그게 판매와 연결돼 있고 또 유지하고 있는 어떤 큐레이션의 결이 있는데 맞아요. 이 책이 저희 그 추천사에 쓴 책방들 모두를 좀 저격했다. 또 저희 책방에서는 행사도 예정돼 있어서요. 추후에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계속 이 책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온 책방 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스타벅스